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에 대해 끈기 있는 나라, 의리의 나라라고 하며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사업이든 같이 하겠다고 한다는데요. 러시아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사업을 할 때 기업이나 국가 간 신뢰와 신용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신뢰가 쌓인 사건을 알아보려면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러시아 전자 유통업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만 떠올리면 온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해 초부터 국제금융계 큰손 조지 소로스가 경고하던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전환한 뒤 처음 맞는 호황을 한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거품이었던 셈입니다. 잘 나가던 러시아 시장이 핵폭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금융거래가 마비되고 대형 상점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한창 사업을 하던 외국 기업들은 초유의 사태에 당황했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게다가 러시아 사업 관행에 따라 현지 딜러들에게 외상으로 준 물건 대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러시아를 떠나자 돈도 못 받는데 여기 있어서 뭐하냐. 소니 등 외국 대기업들은 앞다퉈 짐을 챙겼습니다. 러시아를 떠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은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사회주의 붕괴로 모처럼 찾은 거대 시장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는 각오로 들어온 곳이어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물러날 데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끝까지 함께하겠다. 필사직생, 필생직사의 각오로 어떤 위기에도 상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 비스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는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외상으로 가져간 물량은 600만 달러어치. 돈을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루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담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비스트가 갖고 있던 6층짜리 사옥을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독한 관료주의의 나라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만 1년이 걸린 끝에 2000년 무사히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원했던 것은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못 받은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외상 대금을 갚으면 되돌려주겠다. 그동안에는 이 건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이 건물을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건물 관리도 맡겼습니다. 임대 수입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부동산 값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건물을 팔지 않고 비스트가 돈을 갚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약속을 지킨다. 그동안 사옥을 되찾기 위해 눈물겨운 재기 노력을 해온 비스트는 결국 약속했던 시간이 끝나자 극적으로 모든 돈을 갖고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결제 대금이 완납되는 날 두 회사의 대표는 서로 보드카 한잔하며 지난 위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스트는 그동안 가전 유통사업에서 거의 철수해 이제는 삼성전자와 거래가 별로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자 유통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당시 떠났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러시아 경기가 좋아지자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토라토리엄 위기 당시 현지 딜러들과 고락을 같이 했던 삼성전자는 이미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굳힌 뒤였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를 지킨 것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위기의 순간 러시아를 지켰고 결국 2019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약 24%로 1위가 되었고 삼성은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볼쇼이 극장
입장에서 유일하게 전자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 기업을 의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대러 제재의 불참입니다. 러시아는 2015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이 일로 미국과 서유럽은 대러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당사국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의 특수 설명을 설명한 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기업은 이를 굉장히 고맙게 여깁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력은 발달한 산업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모든 가정집에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의 응용산업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류 열풍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류의 열풍은 뜨겁습니다. 최초 상기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특정 분야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만 지목해보라는 질문을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최초 상기도 조사에서 러시아 소비자 100명 중 28명이 전자제품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삼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의 최초 상기도 인덱스는 27.8%로 2위에 보시 11.2%, 3위인 소니, 파나소닉 9.9%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삼성은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사람 10명 중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겨우 1명꼴입니다. 세계 최정상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의 공식 스폰서는 삼성전자입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스폰서가 되겠다고 하지만 극장 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는 삼성전자뿐이라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면서 극장은 200여년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선뜻 지원에 나선 것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물론 삼성이 끈기와 의리만 앞세워 1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인 LG전자는 러시아에서도 전품목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 계속해서 적중하면서 삼성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1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전자업계가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판매량의 7배가 팔리며 용기 라면 시장 점유율 60%라는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 된 팔도 도시락. 러시아에서 도시락의 인기는 1990년대 초 부산항 보따리 상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각 모양의 도시락은 러시아 선원들이 사용했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비슷했습니다. 흔들리는 배와 기차 안에서 먹기에 편리했고 칼칼한 맛도 러시아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이후 도시락의 인기는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됐고 팔도는 인기를 직감하고 현지의 직원을 파견해서 시장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1997년 현지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도시락 러시아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시장 내 누계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보다 7배 많습니다. 현재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용기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맛과 품질이 자국 제품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제품에 비해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현지인에게 컵라면 특유의 빠른 조리로 10분 정도면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어 자주 먹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연간 7억 개를 파는 과자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를 코리아 버거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전세계 60여 개국에 연간 20억 개 이상 팔리지만 특히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마트, 대형 할인점은 기본이고 러시아 기차역과 전철역 매점은 물론 러시아 횡단열차에서도 초코파이를 판매합니다. 러시아 시장은 오리온 초코파이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부산을 중심으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 사이에 초코파이 구매붐이 일면서 초코파이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를 직접 수출하기 시작했고 2006년 뜨베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현지 공략 시대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모스크바 마트 과자 코너에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8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동종 카테고리에서 6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왜 이토록 초코파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인들이 초코파이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면 입맛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기가 꺾일 법도 한데 여전히 초인기 상품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군수산업, 중공업을 우선시하던 때 각국의 식음료와 간식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코파이만의 매력적인 맛이 러시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콜릿과 마시멜로의 조합이 러시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일반적인 벌크 포장이 아닌 낱개 포장으로 돼 있는 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러시아인의 독특한 티타임 문화에 잘 어울리는 과자라는 점도 주요했습니다. 혹한의 날씨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차를 계속 데워 따뜻하게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너무 자주 데우다 보면 차가 쫄아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차를 마실 때 단 것을 많이 곁들여 먹습니다. 특히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는데 러시아 식료품 가게에는 초콜릿과 술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초코파이는 이 같은 러시아인의 문화적 특성을 파고들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달콤한 초코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면 차의 쓴맛이 중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초코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외신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코파이로선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오리오는 또 러시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만이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러시아 학술원 의학연구소와 함께 초코파이가 포함된 균형 잡힌 아침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모스크바 국립대에 연구를 의뢰해 초코파이에는 비만의 근원인 트랜스 지방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건강식 열풍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내추럴앤 헬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같이 전제업계부터 식료품까지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러시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진짜 러시아는 한국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국을 사랑한대요. 일본은 그 와중에 밉상짓해서 제대로 찍혔네요. 일본은 일본하고 한국은 한국 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하면 운동 실력이 늘어납니다. 요리를 하면 요리 실력이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